(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해보다 변수가 많아 수험생들의 부담감도 큽니다. 올해 입시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짚어봤습니다. 폭염 속의 국립부산과학관은 시원하고 유익하게 여름방학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기획전을 비롯해 방학을 맞아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지역 소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 제정으로 부산 노후 아파트의 속도감 있는 정비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수시 원서 접수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 어느 해보다 변수가 많은데요. 수험생들의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올해 입시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짧은 여름 방학을 보내고 등교한 학생들은 올해 입시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서로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지난해 본인들이 쓴 타임캡슐을 열어보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에선 N수생과 함께 경쟁해야 하는 만큼 재학생들은 수시 모집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수시 모집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6월 모의평가의 재수생에 비해서 실제 수능에서 재수생은 거의 2배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능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다 아니면은 수능에서 나는 수능 점수 대박 내서 대학을 갈 것이야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지난해 정시 모집에서 의예과 학생 수의 약 80%가 N수생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수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의 무전공 선발 확대로 전체 학과별 모집 인원이 달라져 합격선 변동이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 기회를 주기 위한 올해 무전공 선발 인원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대학 입학 후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무전공 전형과의 각 모집 단위의 경쟁률을 비교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선 부산대, 부경대, 고신대, 동서대, 동의대 등 대부분 4년제 대학에서 무전공 전형을 진행합니다. 올해 의대 증원에 따른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된 점도 수시 입시 전략에서 고려할 부분입니다. 실제 서울대 공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부산 지역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되다 보니까 서울대 공대 갈래, 의대 갈래라고 했을 때 의대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또 지난해 입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과의 합격선이 없는 학과보다 높게 나타났고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에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지면은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내신의 합격선은 올라갈 것이고, 오히려 많이 최저가 좀 더 강화됐다면 전년도보다 조금 낮은 선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지난해와 꼭 비교해서 요강을 꼼꼼히 비교해서. 한편 부산시 교육청은 2025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오는 16일과 17일, 23일 동서대 소양 아트홀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5 대입 수시 모집 입학 설명회와 부산 지역 의과대학 초청 입학 설명회를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폭염 속의 야외 활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국립부산과학관은 시원하고 유익하게 여름방학을 즐기려는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기획전을 비롯해 방학을 맞아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페달을 밟고 공을 굴리며 과학의 원리를 몸소 체험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 상설전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지난달 시작된 특별 기획 전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할 만합니다. AI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작곡과 그림 그리기 등을 체험하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학관은 그 어느 곳보다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여기에서 체험도 되게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힘을 모아 페트병으로 나만의 물로켓을 만들고 발사까지 체험할 수 있는 물로켓 만들기는 체험 행사 중 단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물로켓 만들고 저 슬라이드 타고 여기랑 3층 그 수술 그거 체험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물로켓 만드는 거, 발사하는 거요. 야외에 마련된 물놀이장에도 더위를 식히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과학 강연을 비롯해 과학 캠프가 열리고 더욱 다양한 만들기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연 시리즈인 N번째 과학은 8월 17일과 24일 두 차례 걸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17일에는 인간 뇌 그리고 인공지능을 주제로 24일에는 융합형 인재가 되는 전략을 주제로 이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2주간 국립부산과학관을 찾은 방문객은 6만여 명. 시원하게 놀면서 과학도 배울 수 있는 지역 과학관이 폭염 속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의 기형적 팽창 가능성 등 지역 소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6년간 42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도심 내 아파트를 획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혀 부산 노후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경찰청은 실종된 70대 남성 A씨를 찾아낸 채취 증거견 야크에게 표창장과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채취견 야크는 실종 엿새 만인 지난 1일 금정산 오부능선에서 탈진해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야크는 이번 실종 치매 노인 구조와 함께 지난 3년간 41차례 출동해 10여 건의 중요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습니다. 9일 오전 7시 50분쯤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성당 앞 도로에서 장유와 해운대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버스 내에는 승객 12명과 버스 운전기사가 탑승해 있었고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불로 엔진과 버스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행 중 연기가 나 차량을 정차한 뒤 확인해보니 엔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선박 하역과 연료 공급을 동시에 실시하는 실증 작업이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증 작업은 부산항 신항 5부두에 정착한 프랑스 선사 ETU급 선박에서 화물 하역 작업과 동시에 해상에서 LNG 벙커링 전용선에서 LNG 270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급증하면서 하역과 연료 공급을 동시에 실시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항만 경쟁력 판단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향후 메탄올과 암모니아의 벙커링 연구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더위 식히러 물놀이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긴 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인데요. 그런데 불법 야영부터 취사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피서객이 늘면서 산간 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계곡물에 몸을 담근 사람들. 한편에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한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물놀이 후가 가장 맛있다는 라면부터 삼겹살과 갈비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 차려 먹다간 과태료 30만 원을 물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 100m 내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산림이 인접한 계곡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지만 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보온병에 물을 담아와 붓는 건 가능하지만 물을 끓이는 건 안 됩니다. 야영장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는 취사 행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천부진에 구기름이 산적해 있는 곳에서는 취사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불법 야영도 골칫거리입니다. 계곡 내에선 취사와 함께 야영도 금지돼 있지만 버젓이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불 피운 흔적은 물론이고 설거지와 세면을 한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엔 언제 버려졌는지 모를 쓰레기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피서객 대부분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이 산림 면적지에서 이렇게 불을 놓으시면 과태료 분석. 여기서 여기는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온 거야 인천에서 오늘 일일이 찾아보고 계곡에서 취사가 가능한지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취사가 저는 이쪽이라는 거 다 고맙던데 오늘 아침에 경고 같은 분이 없어. 우리 집 물건인데 그런 경고는 안 붙여져 있더라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져 있으면 그런 거 봐요. 법규를 알고 있는 경우는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산불 한번 나면은 대형 화재로 이렇게 또 번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매년 단속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매번 처분이 어렵다 보니 좀처럼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 하천부지는 지자체, 산림은 산림청의 관리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단속과 관리 주체가 모호한 점도 문제입니다. 궤도해는데 이게 불 피우면 안 된다고 궤도해요. 그런데 말대로 안 듣는 걸 뭐 자기네들 뭐 배고파서 먹는 걸 뭐 어떻게 해. 그것까지 뭐 강제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더운 여름 쉴 곳을 내주는 청정 계곡과 산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고성 당항포 관광지가 공룡 엑스포 준비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고성문화관광재단은 휴장 기간 동안 관광지 내 시설을 정비하고 엑스포 행사 준비를 위한 전시작품 교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항포 관광지는 2024 공룡 엑스포 개막일인 10월 2일 재개장합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주 개최지인 김해시에서 전국 단위 육상대회가 열립니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45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에는 전국 초중고 육상 선수 1,200여 명이 각 시도를 대표해 참가합니다. 경기는 트랙 경기와 필드 경기로 나눠 94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수상 이력은 진학식 경기 실적에 반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